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인 전주 창작극회가 창단 60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현실, 역사, 사건 등을 소재로 삼은 다양한 창작극을 선보였는데요. 창작극회와 함께 성장해온 창작 소극장 역시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창작극회 단원이자 대표인 박규현 대표와 역시 창작극회 단원이자 전북연극협회장인 조민철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창작극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창작극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 박규현 대표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창작극회는 1961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극작가이시자 연출가이셨던 박동화 선생님께서 처음 이제 기린극회에 전북대학교 연극 동아리인 기린극회를 출범을 하시고 또 민간에는 저희 창작극회를 창단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60년 내년 이제 60주년인데 네. 60년 동안 이끌어왔고요. 저희는 연극을 통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저기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66회 정기 공연을 작년 12월까지 마치고 네. 이제 올해 167회 또 8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도 깊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대표님인데 좀 젊어 보이세요. 대표는 언제부터 맡으신 건가요? 예, 저 2015년부터 이제 대표에 취임을 했고요. 저희 단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 다른 단체들을 보면 그 대표께서 창단하시고 계속 예, 대표직을 맡아 오십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61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네네. 저희는 임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18번째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다른 후배, 능력 있는 후배가 나타나면 또 이 자리를 또 물려주고 저도 역시 일반 단원으로 돌아가서 연극 작업을 할 거고요. 네, 그 60년의 세월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 세월 동안 올라온 작품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 166회 이제 정기 공연을 해가지고 엄청 많죠. 예, 네. 첫 작품이 나의 독백은 끝나지 않았다. 예. 가 아마 저희 이 오프닝이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보신 것처럼 2015년도에 대표를 맡았고 네. 이제 뭐 연극한 지는 한 17, 18년 됐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저희 뭐 극단의 선생님이시자 지금 전라북도 연극협회장이신 조민철 장님께서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 선배님들하고 더 접촉이 있으셔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역사, 네, 그러니까 네, 네. 걸어다니는 역사시니까. 네. 예. 창작극회가 가진 수많은 그 이력들이 뭐 하나하나 다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61년부터 시작됐던 중에 70년까지 행보를 보면 전국대회에서 그때부터 벌써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창작극회라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창작극 위주, 그리고 주로 창단하셨던 박동화 선생님 연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작극회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창작극을 주로 하다가 90년 다시 창작 제2의 부흥기가 왔을 때부터 창작하고 그리고 외국 작품 중에서도 고전 중에서도 그렇고 실험적인 작품도 그렇고 엄선해서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회장님은 창작극회와 함께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저는 이제 창작극회가 87년에 사실 실제적으로 문을 닫은 편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3년 뒤에 다시 재건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재건을 할 때 저도 거기 같이 현장에 있었죠. 그러면 90년도라고 치면 예. 뭐 한 30년 함께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연극 이외에 볼거리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했달지 휴대폰이 뭐 바로 앉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연물까지도 편한 상태로 저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고 공연장에 가고 극장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TV에서 딱
그때는 종편도 없었고 해서 네. 채널 한정적인 채널 속에 있었던 그때로서는 연극이 가장 볼거리가 있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장르에 속해서 아주 관객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때까지는. 그때가 완전 부흥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한평생 연극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게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 연극의 발을 또 들여놓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먼저 박현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옆에 계신 회장님께서 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보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기엔 너무 아쉽다. 그러다가 뭔가 좀 열정이 필요했군요. 예, 그러다가 문득 정말 그 창작 소극장 간판을 보고 네.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2주 후에 네. 정기총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네. 처음 갔을 때는 한 분 계셨었거든요. 네. 좀 선배님. 근데 2주 후에 다시 갔더니 70분 정도가 앉아 계셔가지고 오. 이 친구가 새로 이번에 연극하고 있다고 온 친구입니다. 갑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래 네. 열심히 해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입당이 됐습니까? 저쪽에 앉아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예.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됐군요. 되게 사실 놀랐고 저쪽에 앉아 있어가 너무 웃긴데요. 저기 앉아 있어.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동료들,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도와주셔서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현 대표께서는 원래 연기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본인이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거나 열정이 필요한 곳이 뭐 여러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극을 이렇게 좀 선택하신 이유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책은 좀 읽었었는데요, 소설책을. 네. 근데 그러니까 왜 그 간판을 봐가지고 그냥 이끌려 가게 되나요? 그냥 고개를 들어봤더니 창작 소극장이 있어서 어쩌면 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회장님은 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 풋풋한 대표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풋하지는 않고 뻣뻣했죠. 뻔뻔했어요. 네. 어떤 점을 보고 키는 기대하게 되셨어요? 커가지고 예. 소극장 높이가 좀 낮거든요. 네. 근데 거의 조명이 달까 말까 할 정도의 큰 키를 소유한 뻣뻣한 네. 표정에 뻣뻣한 화술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루 뻣뻣하게 갖춘 네. 제 기억이 나는 것이 첫 작품을 저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남자가 마땅하게 젊은 사람이 없어서 시켰더니 네. 망했다 했죠. 그때 과정에서.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뭐 장소팔 고춘삼 같은 분이 듭니다. 예. 우리 회장님의 그 입단 계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대학교 때 연극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연극반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잘 논다고 느꼈나 봐요. 교수님이 연극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아니요. 내 삶이 이렇게 재밌는데 왜 연극을 합니까? 제가. 그리고 보름 정도를 도망 다녔어요. 그래도 잡혔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천장 살펴보고 괜찮아? 재밌겠네?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그 삶이 벌써 38년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군대를 가서도 문선대를 가서 군대에서도 연극을 계속했었고 그래요.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와, 그렇다 보면 정말 수많은 또 작품들하고도 인연이 예, 있었을 텐데 두 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우리 박현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같이 무대에 섰던 작품이 네. 기억에 남고요. 뻣뻣했던 작품. 회장님이 망했다라고 얘기한 적. 망했다로 마무리하시면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 연극제 이제 그 출품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연출하셔서
저희가 이제 은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작품이었죠? 그 부조부라고 네. 그 나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 이제 그 작품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뭐랄까요 그 연극제를 어떤 뭐 수상을 바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모처럼 수상을 해서 거의 한 2002년도가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네, 15년 넘게 수상을 못했다가 새로운 그런 그 극단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회장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셔가지고 네. 네, 받아와가지고 그 뭐랄까 그 처음 시작했던 그때와 최근 작품이 두 작품이 가장 머릿속에 남습니다. 굉장히 뿌듯했겠어요 그때. 예, 한 그 전체 출연진이 지금 한 40명 좀 안 돼요. 80명 가까이 됐죠. 네. 굉장히 많은 수의 관광버스로 이제 출연진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전체 이제 그 커튼콜을 하러 나왔을 때 예. 무대 장치들은 전부 다 내려와 있고 이제 뭐랄까 저도 이제 무대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관객 객석을 바라보는데 뭐 그냥 뭉클하고 사진 찍은 거 영상 보니까 또 뭐 네.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최근 그 작품하고 처음 같이 했던 작품 두 작품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때도 무대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박 대표. 한컷 잠깐 나왔습니다. 네, 한컷 잠깐. 두 컷. 두 아, 컷 두 정도. 컷. 아, 예, 네. 한 컷은 좀 잊어버리고 싶은 예, 장면인가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의 기억에 없다는 정도니까. 장소팔 고추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판. 네. 우리 그러면 회장님께서도 기억에 예. 남는 작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작품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르자면.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때는 신문에 그렇게 나기도 했어요. 그 전북에서 가장 연출을 많이 했던 사람, 전북에서 가장 출연을 많이 했던 사람. 그 수백 개 중에 어떻게 고를까 싶은데요. 그렇네요. 인문 첫머리를 꼽고 싶네요. 일단은. 뭐냐면은 대학교 때 처음 하는 원어 연극이었어요. 제가 동문과를 나왔는데 독어로 된 작품을 하는데 원어로 쭉 하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고 몰라듣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인터미션 때 제가 나가서 한국말을 처음으로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관객이 호응하니까 연극을 계속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뿌듯함 속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알아듣는 유일한 말을 하는 제가 반응이 네. 있었던 것 뿐이고 실제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창작극회가 그 70년대 이전, 70년대까지 그 대통령상도 2번 받고 했지만 그 이후로 90년 이후부터 또 대통령상 2번을 받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90년에 91년인가? 꼭두꼭두라는 작품이에요. 곽병창 작 연출 당시 대표였던 분이 했던 것인데 제가 주인공이었었고 네. 그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 극장에 가서 네. 그걸 재공연을 했고 거기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가 굳이 서울까지 진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력을 쌓아왔고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작품이어서 지금도 인상에 남습니다. 그때 진짜 그 전율이 돌았겠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서울하고 지역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교류가 아주 활발하거나 그러진 않은 시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서울에서는 야 변방에서 이런 작품이?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관객들의 호응에도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주는 명창이와도 박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양반의 도시다 보니까. 속으로만 좋아하고 어디 아니면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열정은 여기 있는데. 예. 그래서 서울은 그런데 반해서 너무 하나하나 세심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준 전주 관객이 더 훨씬 좋은 관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살짝 뭐가 섞여 있었죠. 지금 자부심이 뭐 어마어마하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기현 대표님께서는 2014년부터 이렇게 대표직을 맡으셨다고 하셨나요, 아까? 15년. 15년도. 예. 단원에서 대표로 네. 이렇게 오셨는데 이 어깨에 짊어지는 그 책임감과 무거움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예. 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대표로서? 어떤 마음으로? 키가 좀 줄고 너무 무거워서 책임감이. 흰머리가 생기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단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그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 단원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무게를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조금 뭐 더 짊어지고 있을 뿐, 뭐 계속 같은 울타리 안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네, 아직 버틸만합니다. 아,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이 대표 시절 안에 이렇게 전국 연극제에서 대상도 타시고. 은상. 아, 은상. 네. 아무튼 수상하시고. 네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도 이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좀 갈증 이런 것들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단원 시절에는 이제 뭔가 좀 더 작품 요런 곳 요쪽에 예술 미학에 좀 더 비중이 있었는데 이제 네. 운영을 맡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운영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가장 연극은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힘든 요 작업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신입단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 계층을 계속 메워줘야 하는데 그래야 그 배우진이 탄탄하게 폭넓게 구성이 되는데 그게 항상 불안합니다. 예. 기존에 있는 단원들도 언제 그 생계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벗어날 수도 있는데 더불어서 또 신규 신입 단원들도 많이 안 찾아와서 근데 다행히 올해 7명의 단원들이 지금 연극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네. 예,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방금 또 질문하셨던 것처럼 또 그 후배들의 신입 단원들의 또 어떻게 앞길을 조금 헤쳐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뭐 양가 감정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극단을 입단한 후에도 생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특히 많이 힘드시죠?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소극장 30주년 기념 이제 공연들도 지금 올 스톱 됐고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럼 다른 공연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 네. 배우로서는 근데 다른 공연들도 다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네. 마치 그 IMF 때처럼 실직자가 된 상황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서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연극인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또 협회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협회장님, 예. 우리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어쩌면은 네. 제가 적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예들이 뭐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경우는 이보다 심하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 2월에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혹은 재충전을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을 올리면서 맞아요. 저희들이 활발하게 출발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1, 2월에 올리던 작품들도 두 개 다 지금 스탑을 했고 그다음에 3월 이후에도 다시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혹은 다른 땀을 흘리고 차라리 많이 움직이고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한데 단지 하나 물론 이제 저희 공연예술계뿐이 아니라 지금 전시예술까지도 다 상황이 급박하고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데서 연극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술하는 입장에서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이제는 자구책이 없는 마당이니 뭐 지자체나 정부나 뭐 문체부 등에서 자영업, 프리랜서 등등을 살피듯이 네. 문화예술계 쪽도 살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는 박수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박수를 받을 기회조차를 박탈한 이 상황에서 박탈당한 상황에서 뭔가 궁핍해질 생활
생계조차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이 쯤에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관객분들을 모실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하여튼 막연함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뛸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전북 연극제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올해 계획은 돼 있죠. 그러면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리문화전당에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전격 취소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5월 늦으면 7월까지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꼭 네,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수밖에 없죠. 뭐. 네. 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작극회가 6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우선 창작 소극장은 그 장소성이 가지는 공간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극단은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여서 내년 60주년은 사람 중심으로 그 저희를 거쳐 가셨거나 이미 고인이 되셨거나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거나 하여튼 그 사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컨셉으로 작품들과 여러 가지 뭐 세미나 간담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념 무슨 50주년, 100주년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공연 위주로 하는데 저희 이제 아카이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60년 동안 쌓아진 그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한데 사실 좀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아카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까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저도 모르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서 이제 그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서 그거까지 하려면 사실 올해가 좀 바쁘긴 한데 갑자기 발목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데 그 두 가지로 극장과 단체의 30주년, 60주년을 공간과 사람으로 좀 분리해가지고 좀 크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시국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창작극회원 전북 연극협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객들에게 좀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연극을.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엔 요즘 나오는 드라마보다 더 어떤 건 더 쉬운 것도 있는데 뭐 미드 이런 쪽 보면 대단히 플롯이나 스토리가 막 그 구성이 막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스토리라인 찾아가기도 어려운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연극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셔서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고 일단 한 번만 와서 보시면 그 충분히 그 연극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뭐 접근은 솔직히 조금 영화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다양한 작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좀 덜어내시고 가볍게 소극장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의 문턱은 낮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턱이 없습니다. 턱이 아예 없습니다. 네, 결국 이 연극의 매력이라는 게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배우가 하는 손짓, 뭐 몸짓, 행동 하나하나를 바로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멋진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